2024년 3월 5일입니다. 10분 전에 그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지금 YTN 뉴스라이더 지금 시간 뉴스라이더에 코너 2개를 보느냐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이별 범죄죠. 이별 범죄. 이제 사귀던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하니까 이놈이 이제 스토킹을 하고 몽키 스패너로 해서 거의 뭐 피범벅이 될 정도로 2리터 가량을 피를 쏟았다니까. 사실 살아난 것도 다행이고, 그 여성의 직장에 쫓아와서 불러내 갖고 거기서 이제 폭행을 했는데 이 직장 동료들이 막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근데 이제 15년이 구형됐다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가해자의 모친이 우리 새끼는 안 그렇다. 우리 애는 그렇게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개새끼는 절대 안 문다라고 똑같습니다. 우리 개새끼는 자기 집에 자기 주인한테는 안 물지만은 밖에 나가면 다 뭅니다. 지 부모라고 해도 자기 새끼를 전혀 모릅니다. 진짜 뭐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뭐 착해요, 다 개소리입니다. 전혀 모르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이별 범죄에 의한 보복 범죄, 이별 범죄 플러스 보복 범죄가 그러니까 걱정되는데, 이 정도라면은 살인 미수 혹은 중상해 혹은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유죄는 인정했고 검찰에서 아마도 살인 미수까지 되는데, 여기서 미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본인이 가해자가 하다가 말았을 경우를 미수라고 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살인이 줄었다. 왜 그러느냐? 칼에 찔리고 뭐 어떻게 다치고 아니면 뭐 흉기에 맞고 목이 졸려도 병원에 가면은 응급조치를 통해 살아난다. 사실 의료 기술이 좋고 빨리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난 것을 살인 미수라고 판사라는 이 돌대가리들이 이렇게 판결을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제 이 피해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대로 놔뒀으면은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였거나 아니면 심각히 부상을 입혔을 텐데, CCTV에 명확히 직장 동료들 여러 명이, 그 남자 동료들 3명, 여자 동료에서 그걸 끌고 잡아갖고 겨우 떼어냈어요. 그래서 살렸는데, 그럼 그게 미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미수도 2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은 미수, 가해자가 스스로 멈춘 미수는 미수죠. 그러니까 이건 선처라든가 아니면 뭐가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죽이려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뜯어 말려갖고 못 죽이겠다라고 하면 이게 미수인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찔렀는데 옛날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응급조치가 잘 돼갖고 살았으면 미수인가요? 그러니까 이 판사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 법률가라는 인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살았으면 됐다 이거예요. 살았으면 됐고 치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행위가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죽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살인의 죄로, 살인 미수지만 살인의 죄로 의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미수범을, 분명히 미수범이라는 건 존재하죠. 다시 말씀드리는 건, 미수는 스스로 내가 하다가 다른 생각이 달라져서 안 했다라고 하면 미수가 되죠. 중지한 거니까. 이걸 뭐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든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이게 건전한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판사들의 이런 지들의 어떤 장난질은 이건 사실은 이 판사들이 판사들한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탄원서 쓰고 뭐 탄원서가 실제로 이 가해자 가족들이 실제로 탄원서를 썼지만 그게 내용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탄원서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사들은. 그냥 장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 하루 깎아준다고 하는 뭐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런 같지도 않은 판사들이 있으니 참 한심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는 그거죠. 뭐 그러니까 가해자 가족들이 얘가 형량이 15년 뒤에 얘를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본인도 약속했기 때문에 선처한다. 개소리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 못합니까?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본인이 범행을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니, 증거가 있고 지금 CCTV가 다 찍히고 목격자가 있는데 그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례에서 CCTV가 명확히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황이 불명확해서 CCTV도 없고 불명확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검찰이나 아니면 피해자 쪽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는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정상참작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물적 증거는 뭐 없지만은 난 인정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 CCTV가 다 때리는 거 찍혀 있고 목격자가 6, 7명이고 그거 다 끄집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 띄어냈는데, 그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범행을 이게 너무 웃겨갖고 너무 기가 차갖고 이 판사라는 돌대가리 새끼들 때문에 기가 차서 웃겨갖고, 아니 그러니까 범행을 인정하고 당연히 인정하니까 반성을 하겠죠. 아니 인정하는데 반성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논리구조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행위, 그 상황에서는 인정하니까 반성을 하는 거죠. 아니, 인정하는데 반성 안 하면은, 그럼 당연히 형량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히 증거가 있어서 인정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디폴트죠. 반성하는 것도 디폴트죠. 아니 그때는 그럼 그렇게 했는데도 반성 안 하는 애들이 있나? 있을 수 있죠, 그건. 근데 아주 케이스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감형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5년이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들 대가리 속에는, 법률가 특히 판사들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거기다가 이제 15년 뒤에 이 감형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다시 또 보복 행동을 하면은 뭐 하겠다 하는데, 지가 뭔데 15년 뒤에 지가 어디 있습니까? 15년 뒤에 형이 다 끝났는데 그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말장난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 판사들은 진짜 이런 애들은 진짜 채용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법복을 입을 판사가 될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판사대한 대행고, 특히 이제 경찰관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죠. 뭐냐면은 피해자가 몇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가해자 만나보니까 얘는 안 그럴 것 같다, 얘는 다른 애 만나,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을 속여갖고 결국은 그렇게 한 다음에 와서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 애가 판단을 못한다고 해야지. 오히려 그 담당 수사관 애가 피해자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만나보니까 얘 다른 애 만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 시골 갔어 라고 하니까 이 피해자는 안심하고 있다가 불씨. 근데 바로 쫓아와서
이게 항상 이게 경찰 애들도 참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라.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 그러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또 피해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교제폭력이라든가 이별범죄 같은 경우도요. 특히 제가 이제 YTN에 출연해갖고 그 스토킹이라든가 교제폭력의 뭐 이런 이별범죄의 어떤 폭력성은 1년 반은 가야 된다. 한두 달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동안의 어떤 격리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석 달, 넉 달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느려야 된다.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한테 이런 어떤 접근했을 때 경보가 울리게 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를 인정하는 걸로 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이건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경찰들이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별로 능력 있는 애들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이건 스토킹 처벌법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정폭력 처벌법 범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교제폭력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스토킹이라든가 아닌 다른 쪽에 부과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법을 만들면 뭐 하느냐. 제가 왜 교제폭력의 법에 약간 부정적이냐면, 법은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법을 담당할 경찰관이라든가 그럴 집행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법을 만들어 놨어. 스토킹 처벌법, 방지법. 근데 실제로 쉼터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어.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YTN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YTN에 이 뉴스라이더에 보니까 경찰청 경감이란 변호사애가 와서 정복 입고 사건 설명을 하더라고요. 많은 적지 않은 방송들이 이런 시도를 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정복 입고 나와서 사건을 쫙 설명하고 막, 그러면 그림 나오고 뽀다고 나오죠. 좋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좋죠. 그러니까 저같이 뭐 전직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경찰학과 교수라든가 변호사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경찰이 정복 입고 계급장 딱 달고 나와서 하면 신뢰도 가고 좋죠. 좋을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걔가 만약에 거기 나오는 출연한 애가 경감 뭐 팀장 계급 정도 되는 애가 만약에 어떤 사건에서 말을 잘못했을 경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라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건 경찰 전체의 입장이 돼버려요. 왜?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계급장을 거기 나온다는 것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일개 경찰관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나왔겠죠. 분명히 자기 직장 경찰청이나 지방청에 출연한다고 당연히 선관들한테 결재마서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근데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만약에 저게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특히 사건의 판단이거나, 이게 법률적 판단이 모르겠지만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용의자에 대한 판단이, 이런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그 개인 경찰이라든가 경찰이라는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방송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뭐 이런 프로를 만든 사람은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YTN의 뉴스라이더 아니 그냥 시도는 좋은데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건 그만큼 훈련되고 정확히 사건과 개념과 경험이 있고 그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딱 보니까
변시 특채 같아요. 경험도 별로 없는 어른 사람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가 듭니다. 왜 그런 프로그램에 전직 경찰이나 아니면 뭐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쓰고 이러냐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뭐 YTN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전청조 얘기, 남현이 얘기가 나오네요. 남현이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청조가 1심 받고, 이제 남현이는 전청조의 공범이다, 뭐 이렇게 의심이 가갖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왜 계속 결론을 안 내냐? 1심이 끝날 동안 1심 끝났어요. 결국은 이제 남현이가 불송치니까 무죄죠. 말하자면 혐의 없음이죠. 말하자면 혐의 없음, 불송치입니다. 홍파경찰서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수사받은 남현이에 대해서 불송치, 혐의 없음 불송치예요. 근데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쭉 2대1의 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남현이의 변호를 맡은 게 법무법인 지역의 대표 변호사인 손수호예요. 손수호가 누구냐 하면 방송 많이 나오는 그 손수호예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뭐 탐정 손수호 거기도 나오고, 대표적인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하죠? 방송가를 어슬렁거린 변호사죠. 방송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이름 얻어갖고 수임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뭐 자기도 방송도 하고 뭐 그건 뭐 자기 권리니까. 근데 이제 손수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 감독은 전청조에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 누가? 본인도 언론에 있지 않았어요? 공범으로 단정했다. 왜? 그런데 단정할 만하죠. 왜? 적지 않은 어떤 범죄의 수익을 전청조로부터 받았잖아요. 모르고 받았다? 모르고 받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비난에 대해서 법률적인 건 몰라도 도덕적 비난은 남현이라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건의 서명과 100건에 넘는 증거를 제출했대요. 그래서 피해자를 입증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사소송이죠. 그죠? 그러니까 손수호라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분명히 남현이라는 사람을 변호해 갖고 소위 이제 일종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거는 뭐 지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만은, 적어도 완전히 무슨 뭐 대중과 언론이 남 감독을 뭐 공범으로 단정하고 뭐 비난과 조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남현이 전청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분명히 남현이는 했어요.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것이지 도덕적으로는 사실은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민사적으로도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이 경찰이 손수호라고 하는, 아니면 남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셀럽 아니면 방송쟁이 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이 불송치 뭐 이렇게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청조한테 피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은 중에 남현이란 사람이 어떻게든, 물론 형사적으로는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다 정리가 되든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된 후에 본인이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을 다 어떻게든 뭐 벗어나든 뭐 한다. 남현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피해자들한테 정중한 사과를 유감의 표현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공인의 자세라고 보고, 저는 사실은 이런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비슷한 형태의 방송에 비슷한 형태의 방송도 하고, 사실 손수호라는 사람이 전청조 사건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막 설명하고 그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 공신력 있는 김현정의 뉴스쇼의 한 코너에서 그 전청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언론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 그걸 하고 본인이 또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혐의자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피고소인이죠. 피고소인. 왜냐하면 김민석이라고 하는 서울시 강서구의 의원이 이 여러 가지 진정도 내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또 남현 씨의 어떤 그 진정 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다이렉트한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손수호 변호사가.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청조 사건 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을 쭉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한 영역으로서. 그런데 그런 어떤 것도 익히고 남현이한테 수임을 받아서 자기가 이 사건을 특정한 한쪽에, 남현이라는 쪽을 대신해서 뭘 했어요? 뭐가 좀 이해충돌 같지 않으세요? 법적인 거는 아마 이해충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라든가 국민 대중 또는 피해자들한테, 즉 피해자 중에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시청하는 애청자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본인이 대표인 법률사무소라고 자기는 하지 않았고 자기와 자기의 동료 변호사가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맡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왜냐하면 경찰들은요,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셀럽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당연하게도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로 봐서 방송해 버리면은, 본인 코너 탐정 손수호에 방송해 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찜찜하다. 무엇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즉 본인이 방송 영역에서, 언론의 영역에서 할 거면 하고, 그럼 그거를 했으면은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사건을 전청조 사기 사건 방송을 안 했으면은 맡아도 되죠.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많은 그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을 저도 압니다. 그 중에 정치인이 된 애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좀 본 적이 없어요. 손수호 같은 손수호 변호사가 깊이 요거는 본인의 행동을 좀 깊이 되새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상하잖아요. 마치 이해충돌 같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변호사, 방송에 같이 나오는 많은 변호사는 적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해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그러진 않죠. 이거는 좀 저는 손수호 변호사가 무리했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떳떳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청조, 그리고 전청조와 영향받은 남현이한테 피해받은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깊이 상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예. 제가 몇 번 무면허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 무면허 운전 5번이나 처벌받은 운전자를 6번째 이제 처벌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징역 1년을 선고를 내렸어요. 이건 지난번에 한 거랑 같은 사건 같은데 5차례나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고 또 운전을 했으면은 이걸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달랑 실형 1년? 그럼 1심, 2심 가면 이게 또 2심 때 엄중하게 최소한 3년은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5번, 6번이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맨날 술 처먹고 운전한 다음에 가족 있으니까 봐주고 생계 있으니까 봐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들이 죽은 그 억울한 목숨들은 누가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까? 바지를 벗고 거리를 활보한 현직 소방관이 있어요. 여러분, 얘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광주 서부소방서에 할대 직원을 했어요. 오후 11시 10초니까 심야 시간이죠. 광주 서구 화정동에 바지를 벗고 신체 노출을 걸어 댕겼어요. 술에 취한 상태. 술 처먹고 그랬을까요? 자, 40대 초반의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어요. 대기 발령받았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소방관들이 일종의 화재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갑자기 애들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는 그런데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불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불이 산같이 그 공포를 심리적으로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소방심리학자도 없고 소방 상담해 받을 때도 없고, 그게 그러면 삐져나갑니다. 어디로 삐져나가냐? 소위 말하는 노출증 아니면 이 관음증 같은 거로, 특히 이런 노출증 같은 경우 갑자기 얘가 이상해져 갖고 옷을 벗고 막 뛴다든가, 갑자기 애가 이상한 어떤 소위 말하는 음란물 같은 걸 본다든가, 아니 몰카를 찍는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도 그럴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 애들도 이런 형태의 성범죄들이, 몰카라든가 노출이라든가 성매매 같은 성범죄들이 빈발하는 거 보면 분명히 연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 트라우마죠. 시체를 보고 충격받아서, 근데 충격받으면서 말을 동료들한테 못하고 상담도 못하면서 끙끙 앓다가 이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건 이 바깥에 있는 심리학자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분석가들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했던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처벌받아야 되는데 좀 근본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처벌을 받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